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일 2014년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2013년 6월 50.1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소폭 높고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인 50을 넘어서긴 했지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하강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한 해를 경제개혁의 한 해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본의 장래를 내다보는 개혁 단행의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신임이라는 큰 힘을 얻었으며 올해는 더욱 대담하게 속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회복책인 아베노믹스를 한 해 동안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플러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플러스 총재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초저금리로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러스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낮지만 경기 여건은 점진적인 긴축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2015년 1월 2일 새해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014년 12월 31일 뉴욕 증시 마감인데요. 팔짱기를 맞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특히 0.89% 정도 하락한 채 17,823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1% 이상 크게 밀리며 2,058회, 또 나스닥 지수는 0.87% 약세를 보이며 4,736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보면은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다우지수가 무려 7.5%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0% 이상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며 한 해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독일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가 우려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영국이 전일 대비 0.29% 오른 6,566에 프랑스가 0.6% 오르며 4,272에 기분 좋게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지난 30일 1.2% 하락으로 거래를 최종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개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첫 출발 어떤지 잠시 후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이 시간은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15년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되는 오늘인데 1월 증시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1월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주신다고요. 예, 새해가 좀 밝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시장도 좀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스 얘기가 이제 다시 또 불거지고 있죠. 일정이 1월 25일입니다. 그리스 총선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한국 경제는 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좀 받거나 그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1월 22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이 반등해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아마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12월 달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너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들로 일단 결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게 된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올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개선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좀 그래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 일단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급 위주의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지난 12월 하순경부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엔 다소 좀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연초 시장에서는 좀 종목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대형 섹터를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는 대형 섹터들로 아마도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소형 섹터들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즉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년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난 10월 저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 개선 종목군 위주로 압축 매매를 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봐야 할 텐데, 자, 2015년 첫 거래 어떤 종목으로 해보면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1월 초까지, 초중순까지도 아마 이어질 겁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sek터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기가레인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사물인터넷 관련 섹터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 따른 뭐 개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와 컨소시엄을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항공용 RF 케이블을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독점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 통신 부품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통신 부품, 이 RF 통신 부품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좀 상당히 많은 점을 착안을 한다라면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뭐 주력 사업인 LED용 식각 장비, 이 부분에 대한 판매 호조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조금 더 이렇게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2015년도 1분기 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다시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규 사업이죠. 반도체용 프로브카드에 대한 공급까지도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전 사업 부분들 모두 어느
어느 정도 2015년도에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 쪽과 외국인 쪽 매수와 매도세가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특히나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쪽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줬지만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준다면 충분히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요, 시초가에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1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항상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죠. 손절 가격은 1,500원이 하향 이탈을 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기가레인이었죠. 시초가와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5년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시작에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기대를 갖게 되는 아침인데요.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을미년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코스피 지수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코스피 시장 연초에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을 띠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31일에 해외 증시 좀 약세를 띄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아침에 눈치 보기 양세가 발생이 되면서 1913포인트에서 지수는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수요일에 일정 부분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에 반영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매물대가 좀 쌓여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은 좀 강하게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월초 혹은 연초에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50포인트 대에 대한 그 저항권이 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거의 백어데이션 수준인 0.1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수 자체를 좀 억압하는 요인이 선물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좀 더 보신다라면은 일단 1,100원대 이하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097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1,10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여전히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일본 증시는 새해 맞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국제가가 또 하락하면서 이 정유주 흐름이 궁금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자, 김건호 연구원이 현재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가 좀 잘 달리는 모습. 원래 연초에는 보통 이제 수익률 평균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낮죠.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를 시작한 코스피 내에서도 잘 올라오는 업종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섬유의복, 그리고 운수창고, 철강금속, 전기전자, 비금속, 요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은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신원이 4.6%, 그리고 전방 3.9% 상승하고 있고요. 제일모직, 일신방직, 태평양물산, 인디에프, 쌍방울, 경방, 대현, 에리트베이직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보합권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베이직하우스도 지금 막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지난주부터 좀 이 섬유의복 쪽은 제가 말씀을 몇 번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섬유의복 쪽이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또 오늘 전체적으로 섬유의복이 코스피 내에서는 가장 좀 세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창고 쪽인데, 운수창고 쪽은 뭐 현대상선 9.5% 급등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한익스프레스가 1.94%, 동방이 1.85%, 동양고석이 1.16%, 인터지스, 천일고속, 대한항공,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한진,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합 수준이나 약보합 수준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북 관련된 화이보드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이슈보다는 그런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가에 따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익 개선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오늘 시작을 좀 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수창고 쪽은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다 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강금속인데,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오에이의 동양철강, 동양강철,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 포스코, 하이스틸, 남선알미늄, 만호제강, DSR제강, DCM, 서원, 고려아연, 금강공업, 대창, 화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합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구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너무 큰 모멘텀을 부여시키기는, 결부시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한번 보죠. 광명전기, 선도전기, 그리고 대원전선, 이필름, 아남전자, 유양DNU, THN 이런 종목들이 작은 종목 중에서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일진디스플레이, 자화전자, 그리고 금호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대덕GDS, 뭐 대동전자, 이수페타시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IT가 좀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연초에는 좀 IT 쪽이 괜찮죠. 왜냐면 또 연말에 그래도 반등을 좀 주면서, 세게 주면서 시작했던 게, 그리고 마무리를 했던 게 IT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IT 섹터는 오늘 연초 들어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금속 쪽을 살펴드리면, 사실 비금속 쪽에서는 시멘트라든지 건축 외골재, 외장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데, 현대시멘트 8.53%, 부산산업, 그리고 삼광글래스, 쌍용양의 IS동서, 동양, 한일시멘트, 벽산, 한국내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왔는데,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좀 살펴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그리고 섬유, 의류, 기타 제조,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인터넷을 좀 한번 보죠. 인터넷 쪽은 역시나 다음 카카오가 4%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게 12만 원 정도를 바닥권으로 해서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스24 그리고 처음 NCA, SK컴즈, 사람인 HR, KINX, 다나와, 이산 네트워스 그리고 KTH 이런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도 꽤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있어서는 어느 섹터보다도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또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원풍물산, 좋은 사람들, 우성 INC, 가이, 코데지 컴바인, 지엔코, 금호NT, 부산방지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쪽의 섬유의복과 거의 맥락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섬유의복 쪽도 오늘 강했고 코스닥 쪽의 섬유의류도 오늘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섬유 쪽은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아이, 보타바이오, 시그널 정보통신, 린네트, 갤럭시아컴즈, 컴투스 우리 게임주도 좋고요. 갤럭시아컴즈 그리고 린네트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좀 좋을 수 있죠?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다. 컴퓨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도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IT 부품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현재 상승세로 흐름을 바꾼 상황입니다. 2.76포인트 오른 19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 1월 2일 첫 거래일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현재 92억 원 정도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채 대표님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급 상황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유가증권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한 90억 정도 미미한 금액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한 435계약 정도. 지난 화요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일단은 선물 쪽으로 해서 6천 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왔고 또 거래소 쪽에 또 1,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무엇보다 선물이 다시 급격히 매도 반전됐다는 부분들이 시장을 좀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선물 쪽으로 통해 가지고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좀 쏟아지는 것이 시장을 좀 압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반전되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같이 아까 선물 베이시스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닥 거의 100억이 넘는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코스닥 매도가 좀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업종별 좀 보신다면 섬유의복하고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금속 유통업 쪽을 해가지고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화학이라든지 기계, 운수정비 쪽은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종목별로 혹은 업종별로 조금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주식 폐장일까지 달러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외환시장은 엔화 하락과 또 내고 유입 영향으로 2원 10전 내린 1097원 20전에 시작하여 현재는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109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 마지막일이 31일 서울 한시는 열리지 않았으나 여기에 거래를 통하여 연말 내고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31일 한때 환율은 109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 엔화도 그리스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인하여 119엔 초반대까지 하락하여 원하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1일 뉴욕 시장에서 내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달러화가 강세로 마감하면서 엔화가 다시 119엔 중후반까지 상승하여 마감하였고 31일 아시아 시장에서 190원 초반대로 마감하였으나
우리 환율은 뉴욕 시장에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1,090원 중반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최저가는 1,096원 25전이었으며 11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4원 8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여기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외환시장은 하락 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기금 인상에 따른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원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영향으로 인하여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클로징으로 인하여 매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내고 유입으로 원화 강세로 인하여 엔원 환율이 910원대로 진입한 만큼 당국의 개입과 엔원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 유입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샌드위치 휴장과 금요일로 인하여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는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만큼 올해 달러 강세 전망에 따른 포지션 구축의 움직임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연말 내고로 인하여 하락세로 시작한 환율은 달러 강세 전망과 엔원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경계심으로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예상 렌즈는 1,094원에서 1,102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모직인데요. 나흘째 강세를 지속하면서 이 장중에 16만 원 넘어서더니 현재는 2.53%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또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상황인데요. 간밤 국제유가 하락 소식 들렸는데 향후 주가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남북 경협주가 역시 예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또한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반대로 방산주는 또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제일모직 상승세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12월 18일 날 이게 상장이 됐죠. 공모가가 53,000원. 근데 현재가 16만 원, 오늘 최고가가 16만 4,500원. 일단 3배 정도 되고요. 수익률 따지면 9거래일 만에 한 200%도 없는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이런 게 로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올 한 해는 일단 제일모직 하나만 가지고도 좀 매매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제일모직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좀 정점에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모직은 장중에 오늘 또 굉장히 좀 고가가 나왔는데 이 고가가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1년 뒤로 돌아갔을 때 지금 주가가 과연 고점일까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상승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첨부해드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사실은 대한항공도 이슈만 없었으면 아시아나항공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가의 어떤 하향 조정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항공주들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유가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이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거기다 이제 물론 연말 휴가 시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나갔고 이제 연초 시즌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징검다리 휴일 그리고 또 여름 휴가 시즌 거기다가 최근에 또 일본이 엔저를 겪으면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겹쳐서 여행객들의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해외에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인데 일단 작년까지는 잘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작년처럼 성장세 지속한다면 항공주는 주가를 쉴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적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데 이제 김정은 북한 이 위원장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경제협력 관련주, 그러니까 경협주들은 좋고 그리고 방산주들은 좀 안 좋고 이런 부분인데 항상 그랬던 거고요.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해 언젠가 펼치하는 문제를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된다. 북남 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이런 의지를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쪽에는 북남이고 우리는 남북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무드가 흘러갈지. 왜냐면 항상 뭐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뒤통수 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또 표명했다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결국엔 테이블에 앉아야죠. 앉는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앉고 나서 결과가 도출되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이슈에 의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반복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시푸드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과 대규모 공급 계약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강세 종목이 인선 ENT인데요. 대체 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닷새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이 한 종목 눈에 띄는데 홈캐스트입니다. 대규모 계약 무산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죠. 유찬 대표님 세 종목 분석 도와주시죠. 네, CJ 시푸드가 CJ리당하고 계약 얘기가 좀 나왔어요. 1,775억 정도고요. 작년 매출 대비 한 115% 정도 될 정도로 큰 규모다. 2015년 말까지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거 한 건으로 해가지고 작년 계약치를 넘는 상회하는 매출을 보여준 것이고 또 이게 올해 다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에 조금 그 10월부터 좀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 최근 상단 2,500원에 대한 저항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익성 매물도 쏟아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2,550원, 2,550원 정도가 안착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인 뭐 매출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식품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업이익도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인선 ENT가 좀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대체 부품 인증제를 시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장점은 기존의 수입차라든지 혹은 뭐 새 차 같은 경우가 사고가 났을 때 전품을 사용을 해야지 보험을 적용받았던 부분들을 뭐 대체 용품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았을 때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할 부분들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약간 중고차 자신이 차를 사서 폐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고차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고차를 넘겼을 때 이러한 대체 부품을 사용했을 때 자동차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3,500원대에서 4,500원대로 한 30%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충분히 호재성이 있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매물대 박스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좀 가격 조정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같이 엿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홈캐스트가 좀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 멕시코 지상파 공급 계약이 좀 해지가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35억 정도, 거의 36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뭐 이른바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뭐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도 96억 정도 수출이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지난 30일 장 끝나고 나서 계속 공시가 나오면서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홈캐스트가 뭐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거는 악재가 좀 심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7,700원 정도, 7,650원 정도가 지지가 못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다시 5,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주요 지지 라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해부터 금연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담뱃값 인상 효과에 오늘 KT엔진은 방긋 웃고 있습니다.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 CNA는 동부건설 법정관리 소식에 현재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계열사 매각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이죠. 동부그룹주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갤럭시아컴즈 적자 자회사 매각 소식에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소식은 기업에도 좀 유동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이를 세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이제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 담배, 특히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가 이제 소매점 담배 공급가액을 일제히 올렸죠. 그래서 과거 소매 가격이 10%였던 소매점 마진을 줄이고 KTNG와 필립모리스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셈이고요. 소매인 마진은 주력 제품인 경우에 한 9.5%, 필립모리스가 9.3에서 4% 정도 낮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뭐 한 2,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금연에 대한 의지들이 많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스럽다, 지금 가격대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12월 26일 또는 29일, 30일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 이제 조금 반영이 된 이유, 낙폭이 좀 과했다, 이런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8만 원대까지는 갭자리를 메우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메운 다음에 이제 뭐 8만 3천 원까지 이 박스권을 형성할지 아니면은 정말 9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갈지, 이 부분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지금 수준부터는 뭐 한 큰 수익은 아니지만 8만 원대까지 또는 8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따지면 10%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 CN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이제 급락을 했죠. 동부그룹주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동부건설이 이제 채무액이 6,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사실은 워크아웃보다는 유연하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동부건설의 정상화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큰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채무가 좀 많아져서 워크아웃이 아닌 이 회생 절차 쪽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감이 크다. 동부 CNI도 역시 그에 따른 급락세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부건설 말고는 이제 동부 CNI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그룹사 여파 때문에 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 동부건설과 직접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주가는 뭐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 되돌림 정도는 좀 나올 수준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갤럭시아컴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재무의 구조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라서 효성의 계열사가 이제 갤럭시아 디바이스인데, 이제 조성래 효성 회장이 개인위 회사가 됐죠. 그래서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는 적자를 기록하는 자회사 갤럭시아 디바이스를 매각함으로써 이제 부진한 실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 갤럭시아 디바이스가 휴대폰과 핸드폰 키패드, 고무롤러, 프린터 롤러 등을 생산하는 기타 고무 제품 업체고요. 갤럭시아컴즈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자공시에 따라서 이 조성래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갤럭시아 디바이스의 주식 447만 2천 주를 총 8억 9,440만 원에 매수를 했죠. 주당 매입 단가 200원, 변동 후 지분율은 결국에 100%가 된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로 완전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아컴즈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실한 회사를 매각을 하고 현금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재무 구조의 어떤 개선 이슈,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가 2.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이 차별화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죠. 오늘 주가도 긍정적인데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일주일 만에 13만 원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로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골프존도 강세를 띠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개선될 거란 전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현대위아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금 현대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현대기아차가 올해 해외 공장 한 105만 대 수준이 증설되는 공장이 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지가 좀 강화가 될 것이고, 뭐 엔진이라든지 뭐 공작 기계 판매 점유율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13%에 불과한데 현대위아는 18%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18만 원대가 안착이 이루어진다라면은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올해에 대한 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다음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뭐 당장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K벤처 그룹으로부터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K벤처 그룹을 신설하면서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에 시너지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골프존이 지금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6,400원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 2분기서부터 제품 판매를 중지가 됐었던 부분들이 올해 이제 다시 재기가 되고 그로 인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품 판매는 중지가 됐어도 시뮬레이터 교체 이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부분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든지 이쪽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네트워크 서비스 이쪽 관련한 보수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 정도 보고 있다는 부분들 봤을 때 골프전 올해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이어오던 박스권 상단을 완벽히 돌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할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중소형주가 강했다는 부분들 조금 분위기를 체크하면서 접근하신다라면은 중기적으로 좋은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전까지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르츠 종공증권의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2015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5분께 받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연초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에 대응해보자. 실적 우상향 개별주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정형훈 팀장님은 배당 확대 기업과 요커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헬스케어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외국인 순매수 여부에 관심을 갖자 1월 휴가는 중소형주에만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주식팀장은 상반기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두자.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2015년 증시는 상고하적, 코스피 하단은 1870에서 상단은 2180포인트까지 보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석강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를 더 높게 좀 긍정적으로 지수를 보셨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뭐 1월 효과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2월에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를 했었고요. 2015년 그래서 이제 뭐 증권회사 연간 전망 컨센서스는 상고 하저로 1870에서 218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뭐 경기 부양책 그것이 2014년 말에 국회로 통과를 했고 지난해 8월과 10월에 시행된 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차를 감안한다면 정부 정책 효과가 2015년 상반기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2015년 하반기에는 한국 정부 정책 효과와 미국 출구 전략 논의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2015년 코스피의 상고 하저에 대한 그런 증권사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배당 할인 모델에 따르면은 에쿼티 코스트 오브 에퀴리 7.7% 적용했을 때 2015년 최고 지수대가 PER 10배 정도인 2180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포워드 PBR 0.9배인 1870으로 이렇게 증권사들이 잡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문제점 같은 걸 꼽는다고 하면은 2015년과 16년 정점으로 해서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좀 고령화 문제점이 좀 노출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잠재 성장률과 소비 산업에 심각한 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고령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지금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일본의 대형 실패 사례와 그 미국의 대형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고령화가 반드시 자산 가격 하락이나 그 소비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초이노믹스의 핵심 사항 중 하나였던 자산 가격을 띄워서라도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라는 그런 우리나라 정부 정책 성공 여부가 2015년에 그 주식시장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5년에 그래서 나타날 그 세 가지 특징이 뭐 첫 번째로는 고령화 이후에 자산 가격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산 가격을 올리려는 그 정부의 정부 정책이 부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간 소비까지도 장기적으로 비중은 줄어도 성장 기여도는 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일본의 경우 상품 가격 하락과 실질 구매 금액 감소로 인해서 소비 세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속이라든지 실용 지향적인 소비가 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극과 극의 그 자산 배분 역수익률 혁명으로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장기 채권 수익률이 지금 배당 수익률보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당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노력에 따라서 지금 배당주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소비 세극화에 따라서 백화점보다는 홈쇼핑이라든지 편의점 그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북밸류에 감안한 그 바텀 주식들도 과거 3년간 PBR 평균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지금 갤럭시 S6부터 무선 충전 채택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IT 쪽에서는 뭐 그동안 이야기가 조금 잠겨 있었던 무선 충전 테마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15년 증권사 전망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병군입니다. 자, 오늘에도 이제 여러분들 성장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폭과 상승의 폭이 지금 변동을 어느 정도 줘가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산업군, 즉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 살펴보면서 새해를 한번 강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작년도 대형 IT 쪽에서 제가 주구장창 부르짖었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거 오늘도 보세요. 이거는 주구장창 한 해 동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한 해 동안 SK 하이닉스만큼 좋았던 대형주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2번의 차익 실현과 3번의 재매수를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분, 가족분들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익, 또 재매수 차익, 재매수 차익,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종목이 분명한 것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떨어질 수 없다고 해서 밑에서 잡는 것, 그리고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자꾸 올라오는 구간에서 털어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 성장하는 섹터에서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의 관점을 꼭 유지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대형주 좋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여러분 꾸준히 고성장세를 이루었고요. 지금 제가 조선정유화학 이제 불이 꺼지는 쪽이다, 이런 얘기를 정화조라고까지 표현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조선정유화학 여전히 기술적 반등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작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제가 사물인터넷 아마 전반기에 효성 ITX부터 시작해서 후반기에 S넷 코콘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100%씩 200%씩 올라왔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가 두렵습니까?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에만 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지금 지난 종목군들 중에 한번 보세요. 다산 네트워크스 또 오늘 5%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모바일 게임주 관련 얘기 드렸었죠. 그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모바일 게임주 또 한번 보세요. 컴투스가 30일 날이죠. 시장 마감하는 날도 급등이 나오고, 지금도 연초부터 이제 급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이런 산업 성장 쪽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시면, 자, 결국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고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절을 안 하면 손실 확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두려워하세요. 빠지면 두려워하고 올라가도 두려워하고, 그럼 주식 왜 하십니까? 두려우면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산업군에서만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환경 얘기도 제가 이번 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지난 시간에 벌써 얘기를 드렸습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들 드렸죠. 인선 ENT가 그로부터 계속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선 ENT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인선 ENT도 지금 급등이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인선 ENT도. 지금 7% 가까이 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산업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았다가도 다시 재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장 산업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성정보도 오늘 3%대, 소리받아도 5%대입니다. 다시 오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빠졌더라도 이런 종목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산업군을 옮겨 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초부터 좀 강하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드려도, 자,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갖다 붙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협한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21선이 무너졌다, 5일선이 무너졌다, 혹은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 재무제표상의 어떤 얘기들. 제가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느 한쪽만 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면 정말 여러분 쉬운 구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 분석만 하고, 혹은 지금의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만 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수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종합적 판단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업의 구조입니다.
산업 동향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만 이 산업이 앞으로 갈 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사양화가 될 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해도 2015년도입니다. 이제 전년도에 유망 산업이 있었다면 올해도 분명히 유망 산업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 나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립니다. 전차 주도 업종입니다. 전차 주도인데, 자, 이 2015년도에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자 쪽에서는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조차도 광범위한 개념입니다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지갑을 쉽게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 저도 여러분 시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가 편함을 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산업은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요, 분명한 것은 미래차는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경유차 교체 방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올해 연초 신문에 보시면 오래된 경유차를 서울시에서 교체하는 방식의 어떤 얘기까지, 지원 방식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환경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올해부터는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펼쳐질 산업 쪽은 환경 쪽과 관련된 미래차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겠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의 또 산업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 있죠. 사물 인터넷 연관이에요. 결국은 핀테크 산업인데, 오늘도 여러분 핀테크 쪽에 보시면, 다운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핀테크 수혜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떨어지면 사면 되죠. 펼쳐질 산업인데. 그죠? 다운 카카오. 그러니까 벌써 지금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다음 카카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이 핀테크 산업도 지난주에 이미 다 얘기를 드렸던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거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비가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보신다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질적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나옵니다. 이것이 산업 동향입니다.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세히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학 박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너무 세세히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을 짝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미래 성장 산업 주도의 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해가 어떤 교체의 해였다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지난해는 전통적인 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수세가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부응하는 해가 올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1시 10분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해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성장하는 쪽만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오래 지고 간다고 해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예멘토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도 여러분들은 늘 구간에서 괴로워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방송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명확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부터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딱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유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거까지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투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도 종목별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